이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엄청난 내용들이 터져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부정을 보고 부정에 대해서 소리내지 않는다라면 그건 죽은 국민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씌워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서 찾아간 서부지법 좌파 판사는 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사실상 법 위에서 놀고 자빠졌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 좌파 판사, 그만큼 사법부도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놀고 자빠진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죠. 선관위는 선관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는 독립기관이자 성역으로 무장해가지고요. 부정선거로 중국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쳐넣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때 선관위 숙소에 있던 90명 짱깨들 전원이 체포되어 가지고요. 미국으로 이송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형상 기억 종이, 그것은 능가하는 새로운 화두가 떠오른 건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뜨고 있는 광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게 계엄령 중에서 이제 국회에 침투됐던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더 많았다라는 것, 이걸로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KBS 9시 뉴스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왜? 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두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자 방송을 보면요. 의문의 선관위 진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여부 판단 목적이었냐?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서 12월 24일, 25일에서 방송을 하는데 부정선거로 총선을 참패해서 계엄이 필요했나? 라는 것. 그래서 윤석열 계엄을 예고했냐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쑥 조용해졌죠. 민주당이 이 부정선거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고 제가 거듭 방송을 했었는데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12월 3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물살을 가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배드림 등, 그 다음에 보안사 TV 등, 스카이 데일리 등 이 중국인 90명의 체포에 관해서 기사를 다루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봤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미쳤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2월 3일 날 밤에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 머물던 이 90명의 중국 해커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미국으로 넘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11월 말에 한국에 미리 들어와 있던 미국 정보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습해서 체포를 했고, 현재 미국에 이송된 이것들 자백을 받아낸 상황이다 라고 영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전 세계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로 쓸 예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밝혀낼 것은 부정선거다 라고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왜냐?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2020년 대선 미국 대통령, 전 세계 경찰국인 대통령의 대선이었죠. 여기에 패배한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패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민주당이 더 발광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바짝 엎드린 것, 그리고 미친 듯 지금 발광하는 것, 그건 이 부정의 세력이 드러나면 다 끝나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25년 전부터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제한 전쟁, 초환전을 벌여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뭐 벗어날 수 없는 곳이죠. 사실상 전쟁터가 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초환전이다 라는 건 그냥 초월했다라는 거죠. 어떤 규칙도 없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이 꿈을 꾸는 게 뭐냐면요. 대외적으로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제3국을 야금야금 먹고 있죠. 중국 공산당 초안전 지침에 따라서 전쟁과 비전쟁, 전쟁과 비전쟁,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로 군사 분야, 비군사 분야 가리지 않고 모두 전쟁터로 삼아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문화, 언론, 금융, 첩보, 정보, 마약, 테러, 밀수 등 민간 외교를 가장한 각종 심리전까지 닥치는 대로 서방 국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중국 물이 조금이라도 튀면 이제 스파이다, 그러니까 라고 보고 이 간첩 새끼들이다라고 보고 미국에선 대대적으로 지금 축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니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빨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19년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 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요, 중국과 연결돼서 뭐 한중 뭐 외교하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공산당이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진핑 하나로 법이 만들어지고 시진핑 하나로 법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그냥 보이개식이죠. 그런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뭐 연합을 한다, 또 교류를 한다, 이거는 그냥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봐야 되는 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도 뭐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하지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2017년에 여시제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친중 정치인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시대와 함께한다, 뭐 중국이 뭐 흐름을 뭐 이렇게 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여시제는 시진핑이 즐겨 쓰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친중의 행보를 가고 있는 건 중앙일보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2017년에 중국 공산당이 대범하게 서울 한복판에 동방명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당을 가장한 중국 정부 비밀 경찰이다. 그러면서 초안전을 벌였죠. 일단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전 세계를 통틀어 1호로 공자학원이,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생겼습니다. 대박인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하버드 시절 있죠. 그때 하버드에 공자학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친중 세력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준석이 지금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15년, 그리고 하버드에서 공자학원, 중국어 관련된 수업을 하고 들어온 거 총 합해서 20년. 그러니까 이 중국이 초안전을 펼쳐낸 25년과 얼추 맞아떨어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간첩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에 1번, 없다에 2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준석, 중국 간첩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초안에 뭐라고 적었냐면, 일본과, 그러니까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중점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탄핵 안에 그런 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을 홀대했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거 간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거죠. 할 거면 좀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편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밤에 수원 연수원의 공여단 및 방첩사 정보사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된 이 90여 명의 현행범, 이 정체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계엄군에 의해서 서울의 모 치베법권 지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미국 정보국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펼쳐내고 있죠. 공수여단 방첩사, 정보사 요원들이 수원에 있는 이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하고 생활동에 머물고 있던 중국 공산당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한국에 몰래 침투해서 서울중앙선관위 서버의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모든 행위는 한국의 주권을 찬탈하는 중국 공산당 소속의 전산 조작 현행범들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중앙선관위 연수원이다 라고 하는데 연수원의 이 디귿자 공간이 이제 창이 저 산을 향해서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생활동을 전혀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생활동을 지은 게 언제냐면 2017년 11월에 열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들의 본격적인 아지트가 된 시점은 2018년 초다. 그때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시점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전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로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전부 다 이제 셔터 문을 닫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은 막지 않았죠. 그때가 또 누구? 문재인이다 라는 거죠. 한참 우한 바이러스가 터지고 있을 때 2020년 4월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때 3월 26일에 수십 명의 정체불명인 중국인들이 코로나 무증상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뉴스 띄워드릴 겁니다. 진짜 골 때리죠. 호텔도 아니고 민간인 숙소도 아닌 대한민국의 수원 소재, 그것도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이 중국 것들이 투숙을 한다라는 게 사실 이해 불가고 이거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투숙한 이들이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 포함해가지고 본투표 4월 15일을 거쳐서 총 46일을 있다가 5월 10일에 한국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로 전부 다 출입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무증상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개표 기간 내에 내내 머물렀다라는 것, 그리고 개표가 끝난 다음에 25일이나 더 머물러서 한국에서 5월 10일 차에 떠났다라는 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문제가 됐던 2020년 4월 15일 총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금년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의 개표 조작을 이곳에서 원격으로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들이 이번 선거 조작에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대한민국 뒤집어질 일이죠. 민주당 측이요, 이 90여 명 체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이 언론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룰까봐 막 탄핵 남발하고 난리 발광을 피웠죠. 그리고 미국에 이송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촛벌을 최근에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하는 등 지금 난리 발광을 부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발광을 털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그 중국 짱깨 90명들이 이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거 조작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 현행범들이 증언한 부분, 그 다음에 증거들, 향후 전 세계 선거 부정의 재판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중국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의 세력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을 찬탈당한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베네수엘라, 콩고, 이란, 키르기스탄 다 말이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단죄로 인한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 피바람의 한복판에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있겠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겠지만 굳건히 견디셔가지고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좋은 날 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엄청난 내용들이 터져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낸다면 여러분이 고대하는 벚꽃 총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